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매를 하실 때 실수가 자주 나오는 캔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하게 될 때는 그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했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 그리고 또 시간 내에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그 종목을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주목할 때가 언제냐면은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하락하다가 나오는 반등 구간에서 다시 관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나오는 반등 이후에 계속 상승을 가는 경우도 존재를 해서 이런 흐름이 무조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매매를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어떤 호재, 이유에 대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으면은 이 상승 구간으로 파동이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승 구간의 세력들은 매도를 하고 다시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흔히 하는 실수는 이렇게 내려가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단기 반등 이후에 어떤 흐름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가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해야지 무조건 이러한 반등 구간이 나온다고 해서 이러한 구간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내려가는 흐름의 연속성에 대해서 손실 구간이 발생을 하고 이 전체 과정에서는 파동이 죽어가는 과정이라서 다시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적기에 이 매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바이오를 예시로 들어보면은 작년에 해리스 관련주로 해서 미 대선 후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 종목이 크게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7월 그리고 8월에 이 두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 3,000원짜리 주가가 6,000원, 2배에 달하는 상승 구간을 단기간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후 더 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충분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승 구간 이후에 이 종목이 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주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계속 살려가면서 다음 파동을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무너지게 됐고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반등 구간이 나오면서 어떠한 호재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만 그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이러한 상승 구간 이후에 주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분들의 심리는 이러한 상승 구간이 다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그러한 매매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런 하락 구간 이후에 나오는 반등 구간이 바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매물대 때문이에요. 이러한 구간에서 밀렸을 때는 여기가 매물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맞고 떨어져서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올려야만 우리가 돌파를 하는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이후에 나오는 반등은 단순히 이러한 매물대를 다시 맞고 떨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한 과정이 나왔을 때 내가 손절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하락 구간에서 돈을 잃게 되고 이렇게 미 대선이라는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상승했던 종목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11월 달 대선이 이뤄지는 기간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은 나오게 되지만 이 큰 흐름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상승을 잠깐 보였지만 이후 내려가는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일어났던 상승 구간을 절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 추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파동을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오리엔트 바이오의 경우에도 이재명 관련주로 4월 달에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이러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돌파들이 나왔다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흐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동을 만들면서 더 상승을 준비했어야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초에 이런 상승 구간 이후에 흐름을 유지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이 나오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돌리기에는 단기간의 시간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가가 밀려버리거나 아니면 이 파동을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옆으로 간 다음에 상승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구간 이후에 그런 상승 구간을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여기에서 파동들을 무너뜨릴 이유도 없었고 그러한 구간을 내가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지 선제적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은 이후 내려가는 흐름에 대해서 손절을 못할 땐 굉장히 큰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대선 테마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1,000원 이하의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 반등 구간에서는 짧은 단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승 구간을 더 보려고 스윙이나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락하다가 단기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반등에 대해서는 주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흐름에서 계속 주가가 날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단 다시 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먼저 하고 그 가정이 틀렸을 때 그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하려고 흐름들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제서야 상승 구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 단조를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 구간을 크게 만들어 갔고 크게 하락 구간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급락 구간에 나오는 이러한 반등은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봉에 대한 매매를 하게 됐을 땐 대부분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원익홀딩스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고 이후 주가는 크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돈들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흐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매물대를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다시 주가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흐름이 나오면서 돌파를 가려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흐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주가가 계속 밀리면서 결국에 3,000원짜리 이하 원래의 주가 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됐을 땐 굉장히 큰 시장의 수업료를 지불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재료를 갖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물대를 형성하고 급락 구간을 만들었다면 이러한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그러한 드문 케이스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종목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잘 될 때는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손실 구간을 보게 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봤을 때 그러한 흐름들이 이전에 이렇게 큰 하락 구간을 끼고서 나왔다면은 일단은 그 종목을 바로 매매하기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락하던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캔들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드렸고 이 케이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는 상황을 하나라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은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